네, 오늘처럼 비트코인 가격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당분간 비트코인 가격이 우리가 충격을 받을 정도로 떨어지는 그런 일은 발생할 걸로 보지 않는다. 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국코인거래소 이 업비트의 것으로 추정되는 지갑에 37억 달러, 대략 4조 9천억 원 정도의 비트코인이 들어있다는 얘기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작가입니다. 투자 어드바이스가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요, 오늘 이렇게 69,000불 아래로까지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좀 높다는 발표가 나온 게 영향을 준 것 같고요. 그런 영향도 있는 걸로 보이고, 또 최근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이 단기 차익을 실현하려는 매물이 쏟아진 것도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거기다가 또 마이크로 스트래터지 MSTR 주식이 비트코인 현물 ETF의 등장으로 폭락할 거다, 이렇게 보고 10억 달러 정도치 비트코인을 담보로 일종의 공매도를 쳐온 펀드가 주가가 MSTR 주가가 최근 계속 급등을 하면서 오늘 청산당하면서 10억 달러치 비트코인이 매도된 게 가격 폭락의 원인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게 맞다면 그 문제가 해소가 됐기 때문에 가격은 다시 상승세로 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전망이 틀릴 수도 있을 텐데, 어찌됐든 제 예상은 이런 가격 조정은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나타날 수 있지만 가격 상승 요인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 수준이 되지 않을까. 자, 일주일, 한 달 이런 기간으로 보면 가격은 하락했다가 다시 그보다 더 오르는 그런 상승 곡선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닌데요. 작년에 일찌감치 다른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던 시점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 상당히 높다, 자, 이런 분석을 해왔고, 블랙록 같은 비트코인 현물 ETF 운용사하고 또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ETF 승인 과정에서 접촉해온 내용을 업데이트를 해온 사람 중에 한 명, 앤드류. 자, 이 사람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이 사람이요, 스탠포드 수학박사 출신이자 월스트리트 금융맨, 또 비트코인 현물 ETF 상황을 굉장히 날카롭게 분석을 해온 프레드 크루거, 월스트리트 금융맨 전력의 이 프레드 크루거, 이 사람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자, 화면에서 왼쪽이 프레드 크루거고요, 오른쪽이 바로 그 앤드류입니다. 근데 오른쪽 수염길은 이 머리 시원한 아저씨가 앤드류인데요. 블랙록을 포함한 월가 금융그룹 쪽뿐만 아니라 SEC 상황도 증권거래위원회 상황도 상당히 정확하게 파악한다,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인데, 금융회사를 창업해서 팔고 금융투자 일을 해온 사람이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2016년부터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고 투자해온 사람입니다. 인터뷰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 중에서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도, 단기, 중기 둘 다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나게 큰 폭으로 하락할 요인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상보다 많은 돈, 훨씬 많은 돈이 현물 ETF에 들어오고 있고, 또 매달 새로운 자금 유입 채널이 열리고 있고, 또 마이클 세일러, 레리 핑크,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 같은 이 파워맨이 비트코인을 어느 나라 정부가 사들일 정도의 수준으로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할 거라고 베팅을 하는 인간이 어디 있겠느냐, 자, 이런 얘기인데요. 그런 인간이 있으면 정신 나간 놈이지,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진 않았지만, 마이클 세일러와 이 블랙록의 레리 핑크, 이 두 사람의 반대로 베팅을 해서 이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미국 시간으로요, 어제 수요일이죠, 13일 하루 동안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 들어온 돈이 나간 돈을 제외하고 순유입된 돈이 6억 8,370만 달러 이렇게 됐는데요. 하루 전보다는 좀 줄었지만 여전히 엄청난 돈이 들어왔습니다. 1월 11일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시작이 되고 지금까지 2달 남짓 그레이스케일이 23만 개가 넘게 비트코인을 팔았는데요. 나머지 9개 ETF 운용사들이 45만 개 가까이 사들였습니다. 자, 오늘도요,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량은 오늘 ETF 거래량 80억 달러 수준으로 높았는데 유입된 돈과 유출된 돈이 정확히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레이스케일에서 빠져나간 돈이 2억 5,700만 달러 정도, 이 정도면은 어제와 비슷한 정도로 보입니다. 한때 6만 9천 달러 밑으로 떨어졌던 가격은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12,000명의 자산 관리사들이 1,9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250조 원의 자산을 운용하는 세테라, 이 세테라라는 투자 자문사가 자기네 플랫폼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고객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팔겠다는 거죠. 상품으로 제공한다는 거죠. 수조 달러의 돈이 비트코인에 들어올 수 있는 채널, 그게 투자 자문사들인데 투자 자문사들 하나 둘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업체가 얼마나 빨리 들어오느냐의 문제이지 이게 들어오고 말고의 문제는 대체로 아닐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들이 하는데 또 인기가 커지는데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는 거라서 가만히 있기는 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매일같이 비트코인을 100개 정도씩 하루에도 몇 번씩 수백 개씩 그렇게 사들여온 미스테리한 지갑이 있는데요. 호들 15 캐피탈, 이 친구가 미스터리 100이라고 별명을 붙인 지갑인데 이게 한국거래소 업비트의 지갑이다. 이렇게 블록체인 분석 회사인 아캄에서 분류를 했는데 업비트에서는 비트코인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본인들이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공개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개한 그 날짜 보고서, 이게 이 업비트의 디지털 자산 및 예치금 실사 보고서인데 이 보고서에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고객이 예치한 비트코인보다 109.99%를 들고 있다, 비트코인을. 그러니까 거의 한 110% 정도, 10% 정도를 더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만 밝히고 있습니다. 얼마나 들고 있는지는 얘기를 하지 않고요. 근데 만약에 이 아캄에서 분류한 게 이게 맞다면요, 이게 업비트 지갑이 맞다면, 이거보다 이 다른 지갑이 더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간 이 지갑만 가지고 볼 때 지금 업비트에는 37억 달러 수준의 비트코인이 포함되어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보면요, 비트코인을 사온 어떻게 사왔는지가 여기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2월 7일 요쯤부터, 올해 2월 7일 이 시점부터 아주 맹렬하게 이렇게 사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 민주당에서요, 이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민주당의 상원의원 2명이 SEC의 위원장 게리 겐슬러한테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게 바로 서한들인데요. 내용을 보면요, 비트코인 현물 ETF, 그놈의 거를 승인을 해줬더니 지금 난리가 났는데 다른 건 절대 안 된다, 거의 이런 수준입니다. 민주당 주류 좌파 의원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해줬다고 겐슬러를 엄청나게 비판을 하는 그런 모양인데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던 겐슬러가 요즘 계속 방송에 나가서 비트코인 비판을 하고 다닐 지경인 걸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 욕을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으니까 이제 이더리움 차례다, 알트코인 이더리움 차례다. 이더리움이 승인되면 그 다음은 또 다른 알트코인들 솔라나 XRP 이런 것들도 승인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전 방송에서 제가 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올해 5월에 승인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지, 왜 안 될 거라고 보는지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민주당 차원에서, 미국 집권당 민주당 차원에서 비트코인 말고 알트코인 ETF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